자, 이번엔 넘버를 뭐라고 하죠? 이게 번호표를 뽑고 그 다음에 그 번호표에 맞춰서 자신의 번호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 번호를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되면은 처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넘버링이란 프로그램이 항상 서버에서 상주를 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웹이나 아니면은 이 번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앱에서 번호를 발급을 요청했을 때 혹은 그 지금 다음 순서가 누구냐라는 걸 요청했을 때 그 번호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이 번호를 그러니까 자신을 번호표를 뽑고 혹은 아니면 순서가 돼서 다음 순서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컨트롤러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행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서버에서 상주를 해야 되는 넘버링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스타트가 나오죠. 이제 서버에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온지 아닌지를 계속 받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표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푸시를 입력하게 되고 푸시라는 명령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ID 값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ID는 일단 정수로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111이라는 아규먼트를 그러니까 ID 값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보기 편하게 출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0번째 그 번호표가 0번째 111이라는 사람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기 번호가 뭐 80이다 아이디 값이 그럼 80이다 그럼 80을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80이 이 번호표 1이라고 하면서 번호표 1을 받아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간편하게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딱 이렇게 딱 7개, 8개, 총 이제 8개죠? 번호표가 0부터 6개 하고 7개를 받았고 8번째를 넣는 순간 다음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다음 번호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번호를 일정 개수를 정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번호 개수를 정해놓으면은 무한정 번호가 늘어날 수 없고 그럼 대기하는 인원수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동쪽으로 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8에서 이 번호표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가 8에서 2배로 뛰어서 16개가 됩니다. 16개가 되면서 다음 번호인 15가 들어왔고요. 66 다음에 66이 들어와서 0부터 0, 1, 2, 3, 4, 5, 6, 7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칸은 이제 8부터 15까지 8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입력을 하게 되면은 77, 88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사람부터 이제 번호표라는 거는 뒷사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부터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팝을 해주면은 앞사람이 나가고 그 앞사람의 ID 값이 나옵니다. 앞사람 이제 비었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팝을 하게 되면 80번이 나가면서 80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동작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80을 계속 팝을 하다 보면은 개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럼 남는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남는 공간을 또다시 줄여줄 수 있게 4분의 1, 그러니까 16개 중에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보다 적어지게 되면은 3개가 됐죠? 그럼 3개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크기를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이제 8칸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고 3개가 남았죠? 그럼 이제 다음 차례
이제 다음 차례 다음에 팝을 하게 될 때 뽑히는 놈의 있잖아요. 뽑히는 사람의 번호는 7번이라는 얘기죠. 그럼 7번을 또 팝을 하게 되면 이제 7번이 뽑히면서 아이디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7788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즈는 2배의 단위로 늘어나고요. 가득 차면은 가득 차게 되면 바로 한 칸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분의 1로 줄어들면은 크기를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네, 소스 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을 중지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넘버를 출력해주던 소스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큐는 원형 큐로 아까 보시다시피 원형 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는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간 제일 일찍 들어간 사람이고요. 레어는 맨 끝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보다 한 칸 다음 칸입니다. 그래서 즉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번호표를 뽑았을 때 다음에 들어올 자리가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이번에 다음에 번호를 호출할 때 불려질 사람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만약 프론트와 레어가 값이 같다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되겠죠. 메인 함수부터 살펴보면은 자,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파이프라는 기능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윈도우에는 파이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파일이라기보단 통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통로에다가 데이터를 적으면은 그 반대편 통로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두 개를 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부터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분은 에러 체크하는 부분이고, 리드를 해서 명령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읽는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푸시나 혹은 팝, 그다음에 아이디 값 등을 읽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읽어지는 거는 맨 처음에 읽어지기 때문에 푸시 아니면 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팝을 읽게 되면은 혹시 그 메시지가 퀴시다 하면은 이제 이 넘버링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푸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디 값을 그 다음에 다시 읽습니다. nread 아이디 값을 다시 읽고 그 아이디 값을 그 정수로 바꾸고 여기서 푸시라는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푸시 아이디 값을 함께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결과값을 메시지에 넣어줬고 그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다시 이 푸시를 보내준 이 번호표를 뽑은 그 컨트롤러한테 그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결과값은 아까 보셨듯이 뽑은 번호표의 숫자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팝이라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 동작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팝이라는 동작은 아이디 값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리드를 해서 데이터를 읽지 않고 바로 팝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팝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그 팝을 진행한 후 아이디 값을 돌려주죠. 반환을 아이디 값을 돌려서 아이디 값을 출력하고 다시 아이디 값을 메시지 넣어서
컨트롤러한테 전송하게 됩니다. at은 팝과 푸시를 하지 않고 해당 id 값을 가진 노드의 번호를 알아내는 함수입니다. 지금 시연 드릴 건 아니고요. 푸시랑 비슷한 동작으로 동작하는데 푸시를 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디버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퀴시라는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while문이 끝나기 때문에 남은 노드들을 전부 팝해서 메모리 할당 해제를 시켜줘야 돼서 이 코드를 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형 q 또한 q를 삭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push라는 함수부터 설명드릴게요. push는, 자, 이 부분은 대기 인원이 q 사이즈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새로운 큐를 원형 큐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사이즈만큼 새로운 큐로 원래 큐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옮긴 데이터에서 원형 큐니까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크기 사이즈가 8일 때 7번 방에 있는 데이터 다음은 0번 방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0번 방에 있는 거를 다시 8번 방으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뒤로 옮겨주는, q 사이즈를 뒤로 옮겨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런 동작이 되겠고요. 밑에서 이제 해당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해당 노드를 할당을 받고 그 데이터를 P에다 넣어줍니다. 그 id 값을 P에다 넣어주고 그 값을 이 Q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좀 뭔가 동작이 어렵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어렵게 짜긴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은 디버깅을 위해서 아까 보였듯이 표처럼 이렇게 출력을 위한 부분이고요. 동작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레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음 사람이 뽑을 번호표의 숫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표는 그거보다 하나 작겠죠. 뽑는 사람의 번호표는. 리턴을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팝을 설명드리면 만약 프론트와 레어가 같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들어올 사람과 다음 순번이 같다는 얘기가 대기인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최소가 8 이상이고 q 사이즈가 그다음 그 대기하고 있는 인원보다 4분의 1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면은 q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q를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이거는 q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q 사이즈보다 큰 쪽에 있던 데이터를 q의 앞으로 다시 바꿔주는, 아까 푸시에서 봤던 동작의 반대를 다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큐를 만들고 거기다가 큐를 옮겨주고 이전 큐는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큐에 있는 id 값을 갖고 와서 id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id가 저장됐던 그 자료 구조를 메모리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할당 해제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던 큐의 노드를 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음 대기자의 번호를 늘려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디버깅을 위해서 표현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턴은 그러니까 여기서 큐에 저장됐던 id 값을, 해당 노드에 저장됐던 id 값을 리턴해주게 됩니다. at은 말 그대로 그 id 값을 가진 그 사람의 번호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번호를 출력하는 건데 그 해당 값이라기보다 값은 아니고 그 사이즈를
이 나머지 값을 구했다는 거는 그 배열 사이즈의 실제 지금 원형 Q에 들어간 인덱스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를 살펴볼 건데요. 컨트롤러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 파이프 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여기서는 푸시를 입력하면 푸시와 ID 값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반환받습니다. 그 반환받은 값을 프린트로 찍어주는 함수가 찍어주는 동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푸시를 받아오면 아규먼트가 푸시면 메시지에다가 그러니까 메시지로 파이프로 해당 넘버링 프로그램에 푸시라는 문제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규먼트 두 번째 방에서 ID 값을 받아서 ID 값을 다시 더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리드를 통해서 읽게 되고요. 그 리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팝은 더 간단하게 팝이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그 결과 값인 ID 값을 받습니다. 그 ID 값을 출력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ID 값은 제가 획일화 시키느냐고 이렇게 적었는데, ID 값이 아니라 그 대기 번호죠. 이 부분에서 이 ID 값은 대기 번호를 의미합니다. 푸시에서 ID 값은 대기 번호를 의미합니다. at은 해당 ID 값 찾은 ID 값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